오늘은 4단입니다. 지금 오늘 주고요. 펜체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이고요. 보호의 경우는 31페이지입니다. 4장 요르전력 마이너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3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얘기합시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와 허수로서 부분을 지었었죠. 이제 저항 성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부분을 해주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축에 대한 저항은 바로 축으로 가서 전기저항으로 보고요. 이때 전기저항은 주파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파수에서 발생되는 허수축에 대한 저항을 알파를 X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리액턴스라고 얘기했었죠. 이때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하던 XL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걸 용량성 리액턴스로 용량 리액턴스를 했었고요. 각각 친구들에 대한 수식을 얘기했을 때 저희 유도성 리액턴스는 각속도 오메가의 인덕턴스를 곱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와 같았죠. 그럼 2파이 F라고 하는 각속도의 인덕턴스가 곱해지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해줬고요.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 오메가의 정전 용량 혹은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친구죠. C를 곱한 값의 역수로서 얘기를 했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각속도 오메가를 2파이 F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파이 FC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역수를 취한 형태로서 저희가 별도로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자, 유도 리액턴스는 J 방향이었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 방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얘기한 친구를 J 오메가 L 혹은 J 2파이 L이라 했었겠죠.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라는 형태로서 표현합니다만 실제 분모에 대해가 있죠. J 오메가 C의 역수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만을 따라서 얘기했을 때 직렬 폐부에서는 그냥 그 값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 XL 마이너스 XC의 꼴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큰 것 빼기 작은 거였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리액턴스를 구해주고 실수부와 허수부는 J라는 값을 따라서 직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저항의 값을 우리는 알파벳 Z라고 해서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직렬회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회로의 전체 저항을 얘기해서 직렬일 때 저항을 그냥 더해준다라는 형태로서 자, 저항과 리액턴스를 더한 곳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실수와 허수부에 대한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거를 이제 저희는 직각좌표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표현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루트라고 하는 식구 안에다가 실수축에 대한 저항 R 제곱에다가 허수축에 대한 저항 X라는 리액턴스의 제곱을 지어요.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직렬회로에서 미상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혹은 실수 부분의 허수부라는 형태로서 저희는 R분의 X라는 곳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R분의 X. 자,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고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조금 적용을 해볼 게 뭐냐면 실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빗변의 꼴로서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실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의 값도 세타, 즉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 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삼각함수를 좀 적용해 볼게요. 빗변분의 밑변을 저희는 코사인의 형태로서 표현을 하고 뒷변분의 높이를 저희는 사인 세타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윗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로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 코사인에 대한 각도로서 표현한다고 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뒷변분의 윗변이니까 전체 값에 대한
실수부에 대한 B가 되고요. B변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값분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전기저항의 값으로서 저희는 코사인의 값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인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므로 B변은 마찬가지로 전체 저항값인 임피던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높이에 대한 건 허수축인 리액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각각 얘기해서 이 항을 좀 시켜봅시다. 자, 전기저항을 기준으로서 식을 세우고 싶다. 즉 알파벳 R이라는 친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저희는 임피던스를 반대항으로 옮겨줌에 따라 임피던스 Z에다가 코사인의 값을 곱한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액턴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사인의 값을 곱한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 전기저항과 리액턴스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직렬일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구현으로 좀 더 들어가면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B변분의 높이죠. 그러면 B변에 해당하는 실수축의 저항, 전기저항 R분의 허수축의 저항, 리액턴스 X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리액턴스 기준으로 소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알파벳 X라고 불리는 리액턴스는 전기저항 R이라는 값에 대하여 탄젠트의 값을 곱한 형태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저항 성분에 대한 형태의 직각삼각형을 삼각함수의 형식으로 적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나가서 삼각형을 한 개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직각삼각형 한 개 더 그려주고요. 여기서 뭐 차이 나는 거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린 친구랑 지금 그린 친구랑 크게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각각 의미하는 친구가 밑변이 전기저항, 높이가 리액턴스죠. 다음에 뒷변에 대한 친구가 임피던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의 비율을 좀 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저항삼각형 같은 3대 4대 5의 비율, 4대 3대 5의 비율, 그 친구의 배수를 취해서 6대 8대 10, 8대 6대 10과 같은 형태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장난을 치겠습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 모두 다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세 변이죠. 총 모든 면에다가 같은 행위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줄 겁니까? 라면 모든 면에 전류를 곱해주겠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친구를 곱해주게 되면 윗변은 IR의 형태가 될 거고, 높이 IX의 뒷변은 IZ라는 꼴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친구들. 결론적으로 IR, IX, IZ라고 하는 모두 다 전류와 어떤 저항을 곱한 형태예요. 즉, 이 아이들은 모두 전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압, 리액턴스, 임피던스라는 친구들에다가 모두 전류를 곱하니 각각의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이 친구가 RH 직렬회로다는 우리가 전기저항 그리고 리액턴스가 있는 직렬회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IR은 전기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IX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리액턴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 양단에 걸리기 때문에 VZ란 말보다는 그냥 전체 저항 V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완전 기초 개념으로 가자고요. 우리가 IR이라는 식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IR이라는 친구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긴 합니다. 교류에서는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IR이라는 친구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직류입니다. 왜요? 직류에서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저항 성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직류에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었고, 교류일 때도 저희가 IR이라는 친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뿐만 아니라
우리 1장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전열기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열기라고 하는 건 전기를 사용해서 열을 내는 기계인 기구를 등칭해서 이 아이들 모두 다 전기 저항만에 부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열기를 별도로 R만의 회로 혹은 R만의 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IX는 IX라고 하는 친구를 저희는 리액턴스 양면에 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리액턴스 자체가 고유회로에서 존재하는 허수축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면은 리액턴스 양면에 걸리는 전압이긴 합니다. 저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가 있었고 커패시턴스만 있는 회로가 있었어요. 즉 리액턴스만의 회로에서는 이때 IX가 곧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양면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리액턴스만의 회로다라고 표현하시겠죠. 이대로 쓸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IZ는 전체 합성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일단 임피던스 자체가 교류회로의 합성 저항이기 때문에 교류회로의 전체 전압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지문에서 만약에 전기 저항과 유도성이든 용량성이든 리액턴스에 관련된 친구가 언급이 된다. 이때 관련될 수 있는 친구는 뭐 XC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친구가 리액턴스가 아닌 인덕턴스나 정전 용량이라는 친구로서 저희가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주파수가 주어지거나 할 겁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리액턴스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저항 성분과 리액턴스와 같은 친구들이 언급되면 항상 우리는 전체 저항값인 임피던스를 고려할 수 있더라는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Z를 먼저 고려하고 출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좀 공부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보통 교류회로 문제 풀 때 보면 되보다 전류 포함에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있다 보니까 항상 Z분의 V꼴이 된다는 거. 전류라는 것은 Z라는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이 되더라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4장입니다. 자, 저희 교재에서는 4장의 교류전력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코딩 T 11페이지에 보시면 교류전력과 에너지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에너지라는 얘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너지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 얘기하던 전력을 저희는 일렉트릭 파워 P라고 표현해서 전기적 율률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전기적 율률이라고 해서 수식을 세웠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간 동안 얼만큼 일을 했습니까? 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단위는 줄이라는 에너지에다가 세컨드라는 시간을 나눈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류로 왔으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전력이라는 친구도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을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와 같은 이제 허수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교한 값이죠. 자, 전체 값이 있거나 실수부와 허수부는 직각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실수부를 기준으로 허수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상이 발생하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얘기할 건 전체 전력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빗변에 해당되는 친구로서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이라고 해서 전력으로 우리는 P라고 표현합니다만 구분을 위해서 우리는 미글 A를 넣어줘요. apparent power라고 얘기해서 PA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상전력에서의 P상은 다주 P자에 일상자를 씁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용어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좀 용어들이 별로인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자 섞여있고 영어 섞여있어도 돼요. 기본은 영어 쓰는데 명칭을 한자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 소리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3, 즉 가축이자 이상자는 뭐냐면 가죽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죽이 뭘 덮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덮고 있죠. 우리 몸 전체를 가죽이 덮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이라는 소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전력으로서 저희가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이 친구는 교류회로의 전체 전력으로 교류회로의 전체 전압에다가 교류회로의 전체 전류를 곱한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같냐? 직류 전력의 식과 같습니다. 직류 전력의 식과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직류 전력은 VI였잖아요. 요 식이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직류는요 모든 값을 유효하겠습니다. 근데 교류는 주파수로 인해서 허소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값을 다 저희가 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회로의 전체 전력이는 직류회로에서의 전력값이랑 수식이 같더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3 전력이라고 해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형태로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때 이 친구의 단위는요 전압의 단위 볼트와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곱한 형태로서 우리는 볼트 암페어라고 해요. 볼트 암페어라고 하고 혹은 VA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라고는 아니고요. 바가 아니라 그냥 볼트 암페어라고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전체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할 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에요. 그러면 부하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라서 유효하게 쓰고 있는 전력입니다. 해서 유효전력이라고 해요. 그럼 실제 실수구에 나옵니다. 그럼 이 유효전력과 같은 말은 뭐냐? 부하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전력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실제 우리는 순시전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실제 친구는 평균전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균전력을 해서 자, 모두 같은 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하가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P입니다. P라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가전제품들을 보시면 항상 뭐가 있냐면 네임플레이트라 해서 명판이 있습니다. 스티커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적혀 있냐면 실제 이 기계가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요하는 소비 전력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서클 들고 왔죠. 옆에 있을 건데, 아이고야. 네,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서큘레이터 보시면은 제품명, 선풍기, 서큘레이터라고 해서 모델명 적혀있고, 뭐가 적혀있냐면 전격 전압이라고 해서 AC 220V가 되어 있습니다. AC 220V, 교류 220V 쓰고 그 옆에 뭐라 적혀있냐면 60Hz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60Hz 교류전화를 생산되죠.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격 소비 전력이니까 소비 전력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이 친구의 단위가 뭐냐? 직류 전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알파벳 어렵습니다. 와트죠. 와트라는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효 전력은 현재 어디 있는 부분이냐면은 실수구에 위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P3 전력에 대해서 입변에 해당하는 실수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삼각함수, 코사인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P3 전력값에 대하여 코사인의 각도를 곱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3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교류회로의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로서 얘기를 해줬죠. 그럼 거기에다가 코사인의 각도가 곱해지는구나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구나 라는 형태로서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구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허수구에 대한 언급을 해야겠죠. 허수구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제 무효하게 사용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전력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무효 전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비유는 전력은 전력인데 무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PR이라고 표현해서 리액티브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리액티브 파워, PR이라고 하고 저희가 회로에서도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회로는 빈도가 좀 낮습니다만 전력공학까지 유효하게 우리가 알파벳 Q로서 표현합니다. Q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요? 자, 전력공학을 가시면은요, 송배전공학을 먼저 가실 겁니다. 그럼 송배전공학에서는 손전단칙과 수전단칙으로 구분해줘요. 그럼 손전칙에서의 전압을 우리는
전압인데 송전 측위에서 샌딩 볼테이지 VS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받는 쪽은 수전단이라서 리시빙 볼테이지 VR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럼 이때 보내는 쪽의 전류는 IS라고 합니다. 송전단 전류고요. 수전 측에 대한 전류는 우리가 IR이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샌딩하고 리시빙이에요. 보내고 받는 거. 그럼 이때 보내는 전력은 송전 전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PS라고 합니다. 샌딩 파워. 그러면 수전단의 전력은 리시빙 파워 PR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여기 PR이네요. 저기도 PR이겠죠. 무효 전력도 PR이고 얘도 PR이잖아요. 혼동이 오겠죠. 그래서 리시빙 파워에서 수전단 전력을 PR이라고 얘기하고 전력과는 그냥 Q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로 이론에서는 보통 PR로 나와요. 무효 전력이 PR로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Q로 수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허수축에 대한 전력이기 때문에 실제 이 친구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전원과 도화 사이를 원동만 할 뿐 실제로 소비가 되지는 않는 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무효 전력이라고 해서 허수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빗변에 대한 높이에 비로소 삼각함수 사인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친구는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희상 전력에 대해서 사인의 값을 곱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희상 전력이라고 하는 걸 교류회로의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로서 표현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인의 각도를 곱했구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무효 전력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희상 전력,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무효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PR이라 쓴다 했죠? 리액티브 파워라 해서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라고 해서 VAR이라는 스펠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읽을 때는 저희가 바라고 읽어요. 바 혹은 바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희상전력은 바라가 아닌 거예요. 희상전력을 볼트 암페어나 VA라고 읽는 이유는 무효전력은 바기 때문에 바라고 안 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전체 전력, 희상전력 중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 실수축에 해당하는 게 유효전력이고 허수축에 해당하는 게 무효전력이고 전체 전력이 희상전력이잖아요. 그러면 희상전력은 실제 뭐와 같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과 같습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과 같은데 이때 무효전력이 어느 축? 허수축.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희상전력의 힘을 알고 싶다면 절대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니까 또 나옵니다. 교류회로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타고라스가 제 겁니다. 즉, 실수후에 대한 친구 유효전력의 제곱에다가 허수후에 해당하는 무효전력의 제곱을 치하여 더한 뒤에 전체 루트를 씌우는 형태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교류전력이 3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비유를 하면요. 자, 교류전력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전력공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전력공학 자체 전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력공학에서 송배전공학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송배전공학은 경제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과 받는 측, 즉 소비하는 측이 있겠죠. 그럼 뭡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자와 이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 측은 관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별거 없어요. 파는 놈하고 사는 놈하고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전기 안 끊기면 돼요. 정상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신뢰성입니다. 그럼 실제 송전추하고 대전선로에서의 정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겠죠. 우리가 아니라 금방 그쪽에서요. 금방 안 보이죠. 자, 그렇습니다. 팔아먹는 놈들이 이제 팔아먹는 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고려하는 게 뭐냐면 경제성이에요. 하더라도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율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싼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걸로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경제적이다라는 말, 이런 말을 씁니다. 값이 싸다 이렇게 얘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갖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값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를 저희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현금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찰 혹은 뭐 체크카드니까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거,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이라고 얘기하죠. 동산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내 건데 못 써요. 내 건데 못 쓰는 거니까 뭐가 있냐? 못 쓰는 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부동산의 대표적인 건 이제 뭐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죠, 그죠? 땅도 있고요, 그죠? 됐다. 어쨌든 그거 말고도 적금도 있습니다. 적금도 우리가 바로 쓰지는 못하죠, 그죠? 펀드, 뭐 요즘 뭐 코인도 있죠. 코인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못 쓰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을 부동산으로서 무료 전력으로 좀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적금도 만기 기간이 안 됐는데 중간에 해약은 가능해요.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부동산도 빨리 팔고 싶으면 값 좀 떨가가지고 팔면 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쓸 수 있다는 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료 전력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까?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친구가 줄어들어요. 요 친구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빨간 건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늘어나요. 즉 유효 전력도 우리 무효 전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전력공학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공학 파트 실내용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전력 얘기했고, 자, 그럼 삼각형을 좀 그렸으니까 이어가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저항과 리액턴스, 임피던스에 관련이 있었던 이 삼각형에서 각 변에 전류를 곱해줌에 따라서 전압으로서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이번에도 어떻게 한다? 각 변에다가 전류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전류를 곱해줌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유효전력자에는 원래 전기저항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전류가 한 번 곱해지고 또 한 번 곱해지니까 전류가 곱해진다.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I 제곱이라는 형태의 전기저항을 곱했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I 제곱 R. 있으면 많이 보는 건데, 그죠? 직류전력에서 얘기하다 저희가 I 제곱 R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자, 유전력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원래 퍼스 분위기가 리액턴스에 관련된 거였죠. 전류가 어떻게 될까? 제곱이 취해진 형입니다. I 제곱의 X. 여기서 I 제곱의 X에서 X라고 하는 것은 유도 리액턴스 XL이 될 수 있고 용량 리액턴스인 XC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I 제곱 X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상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이기 때문에 I 제곱의 전체 저항 임피던스를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 제곱 R, I 제곱 X, I 제곱 Z라고 하는 형태로서도 저희가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류전력에서 P는 VI를 기본 형태의 수식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I 제곱 R은 언제 쓰면 편하다라고 했죠? 직렬일 때 쓰면 편하다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죠? 왜요?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이죠. 직류든 교류든 직렬 회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더라는 거. 직렬일 때 저희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일 때는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R분의 V 제곱이라는 친구를 쓸 수 있겠네요. 언제요? 병렬에요. 병렬에서 쓰면 편하십니다. RC 병렬에서도 전압은 일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도 I 제곱 X 대신에 저희가 병렬회로가 되는 걸 쓸 수 있을까요? X분의 V 제곱이라는 수치로 무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상전력은요 Z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렬 시액에서 병렬해서 각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데 피상전력은 예입니다. 그러면서 다 답이 나옵니다. 직렬, 병렬 구분 없이 다 써도 돼요. 이유는 임피던스가 전체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이기 때문에 I제곱 Z를 쓰게 되면 전체 전력이 나옵니다. Z분의 V제곱을 써도 전체 전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산업회사에서 주로 피상전력 구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뭐 과연 문제보다 풀이 봤을 때 왜 저 식을 쓸까? 분명히 직렬을 본 것 같은데 왜 Z분의 V제곱을 쓰지? 뭘수도 똑같아요, 답은요.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관계가 가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력 세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와서 저희가 얘기할 거는 자, 프린트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프린트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저항과 리액턴스 직경렬 회로에서의 전력이라는 형태로 좀 잠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RS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I는 Z분의 V꼴로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가 된답니다. 그럼 이때 유효 전력을 저희가 구할 때는 I제곱 R이라는 식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전류라는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저항의 임피던스 값분의 전 R이라는 형태로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곱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RX 병렬일 때는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유효 전력은 R분의 V제곱, 무효 전력은 X분의 V제곱이라는 형태로 적혀 있죠. 그죠? 피상 전력에 언급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상관없습니다. 아무어서 되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역률과 무효율이라서 저희가 역률이라고 하는 식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워 팩터라고 합니다. 파워 팩터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약호를 쓰면 PF라고 얘기해요. PF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F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률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유효율이라고 합니다. 유효율이라고도 하고 혹은 피상효율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대한 친구를 저희가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코사인의 각도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강생들은 NC 하시는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역률은 코사인 세타인 형태로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건 맞습니다. 역률에 대한 크기를 우리는 코사인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률이고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역률의 원래 이름은 PF예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한국전력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역률의 종류가 뭡니까? 역률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코사인의 각으로서 표현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코사인 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빗변분의 밑변으로서 저희가 표현해서 배웠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 빗변에 해당하는 건 전체 전력이거든요. 피상전력이거든요. 피상전력이 분모로 가고 이때 밑변에 대한 값은 실수축이므로 유효전력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P의 P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수식을 저희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었죠. A에 대한 B. 이런 문장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B의 B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A분의 B라는 형태로서 표현하더라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수식을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A에 대한 B의 B니까 A에 대한 B의 B라는 형태가 되겠죠. 즉 PA라는 P상 전력의 대한 되겠죠. P상 전력의 대한 B에 해당하는 유효 전력을 저희가 쓸 수 있겠죠. 유효 전력의 B입니다.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역률은 실제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 표현이 돼요. 소수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유효 전력의 B를 어떻게 표현하냐?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럼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을 계산하면 소수의 형태가 발생하는데 요거를 백분율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단위는 백분율인 퍼센트가 됩니다. 문제에서 퍼센트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소수로 한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때 기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역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실제 역률의 뭐와 같죠? 정의와 같습니다. 역률의 정의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수식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덜 외우는 겁니다. 덜 외우는 거. 자, 그렇습니다. 실기가 좀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무엇에 정의를 쓰시오, 뭘 정의 쓰시오, 그거를 달달 외우고 있어요. 왜요? 수식을 알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다른 비주얼에서 내가 받은 기본수하고 답이 다른데요, 강사님? 괜찮아요. 수식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면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수식은 그 정의입니다. 맞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에서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말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역률의 정의 따로 있어요. 실제 역률의 정의는 뭐냐면 밑에 있는 겁니다. 교류 회로에는 전압이라는 것과 전류가 각각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라고 하는 것에 위상차입니다. 그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뭐라고 하냐면 세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대한 위상차 세타인데? 얘 뭐라 했어요? 코사인 세타 그랬잖아요. 그죠? 위상차 세타에 대한 무슨 값이죠? 코사인 값이죠. 근데 코사인을 한자로서 표현하면 여형이라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대한 여현값 혹은 코사인의 값으로서 표현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대한 위상차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정의 물어봅니다. 0입니다. 사무상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할 때 요거를 조금 쓸 거예요. 요거 내용을 좀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의는 적어놨으니까 잠깐 빠져서 얘기해볼게요. 기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역률이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실제 이 역률이라는 친구를 유효전력의 수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유효전력이라는 친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역률을 주지 않고 유효전력을 구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역률 안 주고 유효전력 구해라면 VI 코사인에서 씻어야 되고 코사인에서 씻어야지 유효전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럼 IT 고발에 내용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난 굳이 이 식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식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 역률이라는 게 뒷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코사인에 가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건너왔죠, 그죠? 이 건너왔을 때 이 친구들의 비율은 같습니다. 비율은 같은데 그냥 각각 전류를 한 번 곱했냐 두 번 곱했냐의 차이가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뭘로 쓸 수 있다? 이걸로 쓸 수 있거든요. Z분의 I다라는 형태로 쓰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치의 전력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Z에 대한 전기 저항 R의 비율이 되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센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분의 R이라는 형태가 됐는데 잘 보세요. 뭔지 볼게요. 역률의 정의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그렇죠? 그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벡터의 나눗셈을 씁니다. 벡터의 나눗셈은 뭐였어요? 크기끼리 나누어 주고 위상끼리 빼줬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니까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이 있다 했을 때 세타 V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라고 하는 것도 위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류의 위상으로서 세타 I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이 친구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나눗셈을 치우면 따라 전류와 전압에 대한 값을 각각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죠. I분의 V가 되겠죠. I분의 V라는 친구에 대해서 위상끼리는 어떻게 빼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R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I분의 V가 뭔데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세타 V와 세타 I를 뺀 값을 제가 그냥 세타라고 한다. Z라고 하는 크기에 대해서 이상이 세타입니다. 지금 뭐죠? 임피던스를 임피던스 세타잖아요. 임피던스 값에 대한 세타입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라는 친구, 임피던스의 이상값이 있을 거예요. 이 임피던스의 이상이 뭐예요? 아까 저희를 이상차죠. 그럼 이 세타 값에 대해서 무슨 값? 코사인이라고. 코사인 값이 하는 거죠. 그럼 Z분의 R을 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피던스란 세타에 대해서 무슨 값이요? 코사인이요. 코사인. 세타는 거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압과전류 이상차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서 표현되는 게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Z분의 R이라는 친구도 간간히 좀 쓸 거예요. 좀 쓸 건데 이때 언제 써요? 직렬일 때 사용할 겁니다. 병렬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하죠? 임피던스 계산 말고 보통 어드미턴스로 계산하죠. 역수치에서 계산하죠. 그래서 병렬교로 가시게 되면 저희는 컨덕턴스라고 하는 친구 혹은 우리가 이를 전기저항 역수라고 표현하죠. 자, 거기다가 허수축에 대한 친구는 저희는 서세턴스라고 표현하고 이 서세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친구에 대한 전체가 뭐죠? 역수에 대한 하우스 표현되는 것이 어드미턴스로서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죠? 실수부와 허수부가 직각이라는 거 똑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상 세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용류를 쓴다는 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의 형태가 됨에 따라 빗변에 대한 값 어드미턴스. 자, 밑변에 대한 것은 컨덕턴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I이고요. 어드미턴스를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임피던스의 역수. 컨덕턴스는 전기저항의 역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번분수 만들어지겠죠. 분모값과 분자의 값으로서 저희가 역류를 얘기하면 분모에 대한 값 R, 분자에 대한 값 R분의 Z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직렬이랑 병렬이랑 분관계라고요? 직렬이랑 병렬이 반대로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조금 사고작거리로 놀아볼게요. 자, 실제로 저희가 이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사고작거리로 놀아볼게요. 병렬일 때 저희가 임피던스 구하는 반갑게 예를 들었습니다. 병렬일 때 임피던스 저희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결론적으로 합분의 곱이라는 걸 저희가 썼었죠. 그죠? 더하기 분의 곱하기라는 친구로서 표현했으니까 그 식을 저희가 한번 여기다 적용해볼까요? 자, 그럼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실수부와 허수부라는 친구에 대한 저항값의 합분의 곱이었죠. 그러면 저항값이 리액턴스가 됐을 때 요대한 친구는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 곱하기 X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형태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원하는 정보예요. R이 나눠진 거죠. 그럼 분자가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도 1분의 R로서 저희가 분수 형태로 얘기하겠습니다. 번분수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안쪽에 곱한 값이 분모고 바깥쪽에서 곱한 값이 분자더라는 거죠. 자, 그럼 분모 분자는 뭐를 봅시다. 자, 분모에 대한 값은 저희가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전기저항 R을 곱하는 형태죠. 즉 R에다가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자 값은요 R 곱하기 X죠. 자, 이런 형태가 저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에서 약분 처리되죠. 그렇죠? 약분 처리가 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식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때요? 병렬.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병렬일 때, 저항과 리액턴스 병렬일 때 역률에 대한 식을 쓰라고요. 이식 물어봤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다라고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역률이고요. 마지막 무효율 있죠? 무효율은요, 사인의 값에서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효율은 리액티브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효율을 저희는 별도로 사인의 값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무효율. 자, 무효율이다라고 하는 친구를 사인의 값으로서 얘기하게 됐죠.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전력으로서 저희가 표현하게 되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B평가분의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 전력에 대한 것으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피상 전력에 대한 무효 전력의 비를 개선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아이를 저희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직렬협에서는 전체 전력, 전체 저항적, 임피던스에 대한 허수축에 대한 것인 리액턴스의 비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무효율은 피상 전력에 대한 무효 전력의 비를 대분율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여기 얘기하죠.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에 대한 무슨 값일까요? 사인의 값입니다. 사인의 값이고, 사인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도 사인 한자는 뭐랬어요? 정환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죠? 그럼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에 대한 정환값, 사인의 값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여기 막 사고자 설명 나와 있어요.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밑변 있고 높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에 대한 합으로 빗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밑변과 높이 직각이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거.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Z라고 하죠. Z, R, X라고 일단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자,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 코사인의 값, 자,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사인의 값으로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각각의 저항과 리액턴스라는 친구를 저희가 직렬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Z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었죠. R은 Z 코사인 세타, 자, 리액턴스는 Z 사인 세타였죠.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앞서 저기서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자,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즉 뒷변의 제곱은 남은 친구들에 대한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R 제곱 대신 저희는 Z 코사인의 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 Z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X 제곱 대신에 저희는 Z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Z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Z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공통성분으로 Z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Z 제곱이라는 친구로서 저희가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Z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Z 제곱에 대하여 코사인의 제곱 세타와 사인의 제곱 세타의 합과 같겠죠. 이 친구의 합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요? Z제곱이라고요. 자, 그죠? Z제곱은 Z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있으니까 Z제곱 반대와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약분되죠? 약분돼서 나오는 값은 뭐다?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과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친구를 한번 더 그리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땡겨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변에 대한 값이 코사인 세타예요. 자, 높이에 대한 값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밑변 값이 1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값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는 얼마다?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할게요. 0.8 그리고 사인 세타는 0.6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88에 64니까 0.64, 06에 36에서 0.36에서 얼마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십사는 거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자, 체크하십사는 건 코사인 세타를 저희가 뭐로 표현하죠? 06이라는 걸로 표현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06이 0.8이라고 하는 것은 80%를 얘기하는 거죠. 즉 06이 0.8일 때 사인 세타는 뭐였다? 무효율은 얼마라고요? 0.6이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됩니다. 0이 0.8일 때 무효율 0.6이 됩니다. 반대로 해도 되겠네요. 0이 0.6이면 무효율 얼마다? 0.8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후자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0이 이런 수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럴 때는 저희가 사인이라는 걸 구해야겠죠. 그럼 때 10을 다시 셉니다. 사인 제곱 세타를 기준으로서 저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제곱이 아니라 사인이죠, 그죠? 양변에 어치하자 루트 치하면 제곱 날아가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랑 연산자 때문에 루트가 안 날아가더라.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인에 대한 답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습니다 라는 형태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초수학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이 친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가가지고 강사님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했죠? 요거입니다. 전부 다 삼각함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뭘 쓴다?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했죠. 그 다음 우리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고 실수부와 허수부 무슨 관계? 직각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짐에 따라 피타고라스 정리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계속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탄젠트도 얘기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별도로 잠깐 언급할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뭐죠? 코사인이에요.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이다.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라는 형태로서 저희는 탄젠트 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탄젠트 세타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코사인하고 사인 얘기했으니까 탄젠트 한번 넣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뭐가 같다는 거죠. 밑변에 대한 게 지금 전력이니까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분의 무효전력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무효전력을 기준으로서 식을 세우고 싶다. 즉 PR 혹은 Q라는 친구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 뭐래요? 유효전력을 반대항으로 넘겨주는 따라 유효전력의 탄젠트의 값을 곱한 형태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친구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죠? 방금 했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자, 여기 있는 분모의 코사인 세타를 P쪽으로 빼면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봅시다. 유효전력은 P상전력의 코사인을 곱한 형태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를 반대하고 넘기면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됩니다. 실제 이 친구는 뭐라고 했다? P상전력이랑 같죠? 아,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P 자체가 P상전력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곱해진 거예요?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도리표입니다. 똑같은 개소가 보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는 똑같은데 기호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성입니다. 삼각형식의 관계성을 가지고 윤마도 각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호들이 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실수분야, 허수분야, 전체값인 거죠.
여기 있는 값에 대해서 그냥 단계를 평각함수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류의 끝이에요. 그냥 이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 교류는요 삼각형만 잘 그리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병률과 무효율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번부터 출발해 봅시다. 31분이고요. VAR은 무엇을 가리는가 라고 합니다. 자, VAR, 볼트암페어의 팁으로서 요한은 무효전력의 가리죠. 4번입니다. 자, 보기 1번에 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력이 지금 저희가 유효, 무효, 비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 차원은 같습니다, 전부 다. 차원은 같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전력부회라고 얘기하면 와트로서 단위를 보여줄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그냥 전력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을 구해라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주어준다면 단위가 함께 주어준다는 걸 봐주십시오. 자, 보기 이번에 피상전력이라는 볼트 암페어였었죠. 그 다음에 효율은 실제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표현하면은 백분율이죠, 그렇죠? 퍼센트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항 R과 리액턴스 X의 직렬 회로에서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일 경우에 회로의 역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저항과 리액턴스의 직렬 회로라는 말과 함께 R분의 X라고 하는 값이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했고요.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과 같다. 이 말 자체가 뭐죠? 저항이 루트 2일 때 리액턴스는 1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비율 자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직렬일 때 역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코사인의 각도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역률이란 기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서 나타낸 값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전력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저항값이라고 하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기 저항 R의 비율로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직렬일 때 임피던스는 저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했죠. 수치바로 이해하겠습니다. 전기 저항 루트 2라고 저희가 표현하셨겠죠. 루트 2의 제곱에다가 자, 전기 저항이 분자로 가죠. 루트 2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리액턴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요. 루트 2의 제곱은 2의 형태가 됩니다. 즉, 루트 3분의 2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임피던스 루트 3이고 전기장이 루트 2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분모 문제는 모두 루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별도로 전체 루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루트 3분의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련된 답을 찾게 되면 3번이 답이 되죠. 그렇죠? 실제 제가 두 가지의 답을 표현했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2나 루트의 3분의 2나 자,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굳이 쓴 이유는 뭘까요? 둘 다 시험 문제에 답이 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둘 다 됐었어요. 자, 3번입니다.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때 전압이 100V라고 합니다.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P죠. 그렇죠? 800W의 전력을 소비하면 이때 이 친구의 역률이 80%라고 합니다. 즉 0.8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로의 뭘 구해요?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유효 전력을 알고 있고 역률을 저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림을 좀 표현해 볼까요? 유효 전력이 800이에요. 800W 때 역률이 80%라는 말을 줬습니다. 즉 PF가 0.8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전체 전력인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한 형태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PA의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저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역류를 알고 있고 유전력을 알고 있으니까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가 역률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이라는 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역률 0.8분의 유효전력 800이라는 수치로서 저희는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1000이 나오는데 1000V죠. 100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봅시다. 얼마의 수치가 있는데 그 전체 값 중에서 80%가 800이에요. 그죠? 그 친구 어떤 전체 값에서 0.8 곱한 게 800이라니까 그 어떤 값은 얼마일까요? 1000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수식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역률이 0.8이라는 형태를 얘기했으니까 무효율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0.6이죠. 그렇죠? 0.6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 그럼 이때 우리는 8대 6대 10의 비율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피상전력이 1000V라고 했을 때 이때 유효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8대 6대 10이면 600가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두 가지 풀이를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저희가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직렬별로서 해석을 할 거예요. 직렬별로서 해석했을 때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친구 PR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저희가 600바라고 표현하고 직렬별로서 표현하게 되면 I 제곱 X라는 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리액턴스 X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X라는 친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I제곱분의 무효전력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뭐 구해야 되냐? 유효전력, 전류를 구해야 되죠. 전류를 구합니다.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1000V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000V는 뭐가 같다?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를 곱하는 형태인 VI와 같죠. 그렇죠? 그럼 1000V에서 저희가 100V의 전압을 나누게 되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A죠. 그렇죠? 그럼 전류는 10A니까 10A의 제곱에 대하여 무효전력 600바를 넣어주시면 리액턴스의 값이 나오죠. 정답은 6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어떻게 풀었죠? I제곱 X라는 친구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접근을 해줬고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서 저희가 얘기하면 직렬별로서 해석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의 각도라는 것은 즉 사인 세타 무효율은 피상전력에 대한 무효전력의 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피상전력에 대한 무효전력의 비라고 표현하고 이때 우리가 리액턴스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목적이므로 자, 교회의 전체 저항 임피던스에 대한 리액턴스의 비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리액턴스를 구해볼까요? 리액턴스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전체 저항 임피던스 Z의 사인의 값을 곱해준 형태로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Z 사인 세타가 되고 이때 Z라고 하는 것은 교류회로의 전체 전력이므로 이 친구는 교류회로의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전류를 나눈 꼴로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I분의 V꼴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10A라는 전류값분의 100V의 전압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값에 대해서 역률이 0.8이니까 0.6의 무효율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도 6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음. 3번 문제고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전압 200V, 전류가 30A로서 4.8kW의 전류를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합니다. 사번 문제는 전압이 200V로 써놓으셨죠? 200V가 나오고 이때 전류는 30A라고 친절하게 있습니다. 30A의 전류에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 4.8kW가 되죠. 그럼 이때 이 친구에 대한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때 리액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서 봤던 이 친구 한번 써볼 거예요. I분의 V라는 Z 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쓸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은 I분의 V는 바로
바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쓰면 되거든요. 근데 사인 세타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뭘 쓸 거냐면 0을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유효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류회로의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를 곱한 피상전력이라는 값에 대하여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역률을 기준으로서 수식을 세우겠다. 나는 역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VI 코사인 세타에서 VI라고 하는 친구가 반대항으로 넘어감에 따라 분모로 가요. VI분의 P가 되죠. 실제 얘가 뭐와 같다? 피상전력분의 요전력을 갖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V의 전압과 30A의 전류가 있죠. 자, 그럼 이 값에 대해서 유효전력 4.8kW로서 4.8에 킬로는 10의 상승을 넣어줘도 되고 혹은 그냥 4,800이라고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00 곱하기 36,000입니다. 6 반에 48이냐에 따라 역률은 0.8입니다. 역률이 0.8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율이 얼마다? 0.6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리액턴스를 보도록 합시다.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것은 Z라고 하는 임피던스 값에 대하여 사인의 값을 가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 임피던스 자체가 교류회로의 전체 저항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 I분의 전체 전압 V에 대하여 사인 세타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전류가 30A죠. 30A에다가 전압이 200V예요. 거기에다가 무효율 0.6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 5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60, 120에다가 30 나오니까 4, 5 되겠죠. 4, 5의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째 문제. 22kVA의 부하가 역률이 0.8일 때 무효전력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5번이죠. 22kVA라고 하는 거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이 22kVA라고 하면 이때 주어진 게 역률이죠. 역률이 0.8이라고 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무효전력이죠. 자, 무효전력 PR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회로의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피상전력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값이므로 무효율을 곱하는 데가 됩니다. 즉, 22kV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역률이 0.8이니까 무효율은 얼마요? 0.6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22 곱하기 0.6이니까 262에 262가 돼서 무효전력 13.2 킬로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재에도 참고로 적혀 있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번째 문제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이 45, 인덕턴스가 80mH의 코일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일에 100V 60Hz의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자, 주어진 거 저항이 40이랍니다. 45의 저항에 인덕턴스가 주어졌는데 요아이가 80mH라고 합니다. 80mH라고 하는 친구고 지금 별말 없거든요. 뭘로 보자? 직렬로 봅니다. 직렬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코일에 100V에 60H짜리가 전압이 100V입니다. 자, 별도의 언급 없이 그냥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실효 값이겠죠. 그죠? 실효 값에 이때 전원의 주파수 60H라고 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라고 합니다. 자, 그 소비되는 전력이라 해서 와트라는 단위를 줬습니다. 즉, 유효전력 혹은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회로의 전체 전력, 피상 전력으로서 VI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역률을 곱해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VI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뭘 써야 되냐? I를 구해야 돼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저희가 전체 저항 성분인 임피던스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현재 전기 저항과 인덕턴스로 언급되기 때문에 친구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 XL 혹은 오메가 L이라는 친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자, 유도 리액턴스 외워봅시다. 각속도 오메가 L이라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저희가 구한다라고 하면, 자,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와 같죠. 주파수 얼마요? 60Hz요. 377 라디안 퍼 세컨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알면 편하다 했죠. 그죠? 자, 아니 2파이 F가 60 하셔도 돼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80mH가 됩니다. 80에다가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부작 거려서 나오는 리액턴스의 값이 얼마냐면 대략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된다 해서 30이 살짝 넘습니다. 30.1얼마 어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 30옴이라고 제가 볼 거예요. 자, 30옴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는 뭘 구할 수 있죠? 임피던스 구할 수 있겠네요. 전기저항 42옴, 리액턴스가 30이에요. 임피던스 얼마예요? 4대 3대 50옴이 되겠죠. 그죠? 50옴이 됩니다. 4대 3대 5죠. 그죠? 자,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바로 전류고요. 자,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옴의 법칙에 따라 전체 저항 성분인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임피던스는 저희가 앞서 구한 대로 50옴이었어요. 전압은 100V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하시면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2A입니다. 아, 그럼 수식만 볼까요? 20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되고요. 10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곱해집니다. 남은 친구 0이죠. 코사인 세타를 배워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서 나타낸 값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 뭐 구해야 되죠? 유효 전력을 구하기 때문에 해당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습니다? 전체 저항 성분 임피던스 Z분의 실수축의 저항 R이라는 값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임피던스 50옴이죠. 거기다가 전기저항은 주어진 대로 40옴입니다. 자, 그럼 50분의 40의 형태가 돼서 약분 처리하여 5분의 4, 즉 0.8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 곱하기 0.8이니까 28에 16 160W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굉장히 쉽게 되죠. 쭉 하고 있죠. 그죠? 자,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처음 푼 예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이 암산할 거 아니거든요. 그죠? 계산기를 쓰실 거기 때문에 계산기로 푸는 것을 하셔야 돼요.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저희가 계산기를 난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 일단 전압 200V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의 형태가 됩니다.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선 루트에 40옴이라고 하는 값의 제곱에다가, 자, 저희가 이제 리액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속도 오메가 377이라는 것에 80mH를 넣음으로써 80에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이 친구가 오메가 L이죠. 그죠? 이 친구에 대해서 제곱을 취한 값이 본 전체 루트를 쓰면 임피던스가 되죠. 요가 분의 전압 100V가 됩니다.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게 전류죠. 전류의 제곱이에요. 전류의 제곱에다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쓴다라고 하면 이 친구 다시 써야 됩니다. 이 친구를 다시 써야 돼요. Z분의 R이니까. 자, 루트 40의 제곱 플러스 377에 80mH죠.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대해서 전체 제곱. 이 친구에 대해서 전기저항 40. 굉장히 쉽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대략 160 나옵니다. 자, 이거 한 번에 계산하는 거죠. 보면요. 한 번에 계산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60원. 아니면 여기까지만 계산하셔도 답은 나와요. 30 나온 거 아니까. 뭐
길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곱하기 이렇게 길게 나왔던 이유였던 거 377 곱하기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30이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30이라는 결론이 나니까 4대 3도 오니까 플러스 50이겠네. 그거 가지고 치면 좀 더 줄어들겠죠, 식이.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쓴 식은 무슨 식이죠?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기본 형태의 수식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뭘로 보조했죠? 직렬로 보조했죠.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죠? 절규가 일정합니다. i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니까 i제곱 이거 제곱 i로 정해요. i 뭐냐? 뭔데? 자, i 여기 i죠. 제곱 안 보죠, 자, i제곱 아니다. 실제로 방금 썼던 건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아, 100이네요. 뭐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로 더하기 377에 80ml 10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해서 전체 제곱의 루트 시험값에 100V 이게 전류값이니까 전류의 제곱에다가 더함 40 이게 식이 좀 짧죠, 그렇죠? 식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60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식이 좀 기니까 다음 문제죠.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3번에 160이 되고요. 7번. 자, 저항 3옴과 유도 리액탄스 XL 4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자, V입니다. 전압이 100루트 사인 오메가 T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하네요. 7번은. 자, 저항이 3옴입니다. 유도성 리액탄스로 써는 거였죠. XL이 4옴이에요. 거기에다가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순실 값으로서 나와 있는 전압은 100 루트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있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VI 코사인 세타식으로 쓸게요. 그럼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형태의 수식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봐야 될 게 전압이 현재 100 루트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무슨 값이죠? 실효값이니까 100 루트 이 자체가 지금 뭡니까? 최대값이니까 루트 2를 생략하면 실효값이 되겠죠? 100V입니다. 100V라고 하는 전압에 대해서 전류 구합시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옴의 법칙에 따라 항상 전체 저항 또는 전체 전압으로 저희가 표현할게요. 자, 그럼 저항 성분 봅시다. 전기 저항 있고 리액탄스 있죠? 우리는 전체 합인 임피던스를 고려합시다. 3대4대 5죠, 그죠? 3대4대 5에다가 전압 100V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역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례 100분율로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거니까 또 유효전력을 구하기 때문에 희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5분의 전기저항값 4옴의 값으로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서 저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형태의 값은 얼마가 되냐라는 거예요. 1200이 되네요. 1200 와트가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킬로와트라는 단위죠. 그렇죠? 킬로는 10의 상승으로 1.2 킬로와트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은 1번이 되죠. 요게 VI 코사인 세타 썼을 때고요. i제곱을 써볼게요. i제곱의 r이라는 형태의 수식을 저희가 쓴다고 하면 자, 전류 구합시다. 옴의 법칙에 따라 임피던스 3대4대 5분의 자, 전압 실효값 100V죠. 요게 전류 값이니까 요 i의 제곱, 즉 20의 제곱이죠, 그죠? 20의 제곱에다가 뭐 곱한다? 전기저항 곱하면 되죠. 저항 얼마죠? 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20의 제곱 400에다가 4, 30이 나온다, 동일하게.
값이 나오죠. 그렇죠?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1번이 됩니다. 자, 저라면 i제곱을 씁니다. 저는 i제곱을 쓸 거고 앞으로도 저희가 문제 풀 때 i제곱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유는요. 직면 문제가 많으니까. 쇼트컷입니다. 근데 이제 있잖아요. 요거요. 알고 보면 식이 같습니다. 보세요. 5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 뭐냐면은 5분의 100 곱하기 5분의 100이죠. 그렇죠? 5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그죠? 5분의 100 곱하기 500이 뭐야? 5분의 100에다가 3 곱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5가 보면 몇 개 있죠? 5가 보면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니까 분자의 100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분자의 100이 2개 있죠? 거기에 3 들어가죠. 결국 식이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사보자 요거였는데 그냥 요거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뭐예요? 머리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건 좀 힘들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정리하려면 조금 귀찮긴 합니다. 근데 실제 문제 저렇게 잘 나옵니다. 자, 7번이었습니다. 8번. 죄송합니다. 8번 문제는 아직 아니네요. 자, 그럼 일단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저기 3장에서 안 풀었던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좀 봅시다. 27페이지 문제예요. 14번하고 15번을 저희가 4장에서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4번과 15번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 50옴, 인덕턴스 200mH 헬기의 직렬 회로에 주파수 50Hz의 교류에 대한 연결 구해라고 합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14번 보시면 저항 50옴이래요. 저항이 50옴에 인덕턴스가 200mH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파수 90Hz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률입니다. 직렬회로거든요. 직렬회로에서 역률을 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로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얘기합니다만 현재 문제에서는 저항하고 인덕턴스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습니다? 전체 저항, 임피던스 Z분의 실수부에 대한 저항, 전기저항 R을 쓰고 봅시다.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써야 돼요? 인덕턴스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오메가 L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는 한 번에 계산하죠. 자, 임피던스 계산하겠습니다. 루트에. 자, 전기저항 50옴의 제곱입니다. 50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를 저희가 넣어주겠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가속도 오메가 L입니다. 주파수가 50Hz죠. 가속도 오메가는 100파이브는 314가 되죠. 그죠? 314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200mH니까 200에다가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라는 거. 이 친구가 전체 이제 리액턴스가 되죠. 요 값에 자, 이렇게 가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전체 제곱이 되죠. 그렇죠? 요 값에 대해서 전기저항 50을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문제는 100분율로서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때 나오는 수치가 대략 62.3 정도 나올 거예요. 62.3%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62.29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62.29%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15번 문제. 어떤 회로에 전압이 120 플러스 G 90입니다. 이때 이 전압을 인도하면요, 전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I가 3 더하기 J 4A 전류가 흐릅니다. 이 회로의 역률을 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번 문제죠. 자, 현재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120 더하기 J 90V.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이 3 더하기 j4 암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뭘 구해라고 한다? 그 역률을 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저희가 역률이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역률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있었죠.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만 교류회로의 전압이라는 것과 전류가 있었죠. 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존재하면 이 둘의 위상차, 그렇죠. 위상차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저희가 역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코사인을 몇 함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벡터 나눗셈을 줍니다. 자, 그럼 벡터의 나눗셈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기 있는 전압 직각좌표, 전류도 직각좌표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저희가 어떻게 해줄 거냐? 극좌표를 바꿔주겠습니다. 계산기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각각의 친구들을 극좌표로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형태를 보시면요, 전압이 120 더하기 G 90이거든요, 그죠? 120 더하기 G 90입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어떻게 하죠? 3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라고 얘기했을 때 120은 3 곱하기 40이랑 같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했었죠. 4 곱하기 30입니다. 120이라는 좀 커 보이는데 그냥 0자로 보면 돼요. 0자로 보면 10이하고 9잖아요, 그죠? 아, 그럼 이때 3, 4, 12, 4, 30이고 90은 실제 4의 배수가 아니죠. 3 곱하기 30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게 실수부가 4의 비율이고 허수부가 3의 비율과 같네. 4대 3대 5의 비율과 같습니다. 자, 그럼 5, 3, 15에서 크기는 150이 되겠죠? 150이라고 하는 크기로서 이때 세타 값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3대 4대 5의 비율과 4대 3대 5의 비율의 위상 자체를 기억을 하신다면 4대 3대 5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36.87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 쓰시면 돼요. 120 더하기 90 많이 쓰시면 되고요. 애초에 그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손으로 푸는 거, 계산기 푸는 거 한 번에 풀면 돼요. 그냥 한 번에 푸시면 됩니다. 전류도 봅시다. 전류 3대 4대 5네요. 그죠? 자, 위상은 아크칸데드 3분의 4의 비율에 따라서 53.13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위상차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 크기끼리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나왔다고 해갖고 53.13에다가 전압이 150에다가 각도가 36.87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 나눗셈을 취해주시면 크기는 크기끼리 나눠져서 30이 되죠. 이때 각도라고 하는 친구는요, 36.87 마이너스 53.13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36.87에다가 53.13을 빼시게 되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16.26 정도 나옵니다. 16.26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 정도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죠? 음수겠죠, 그죠? 52, 30보다 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6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16.26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예요. 그냥 얘입니다. 각도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각도만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의 각도가 16.6이라는 걸 계산기로 치셔야겠죠, 이거는. 계산기로 쳐주시면 됩니다. 대략 0.96 정도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0.96. 자, 0.96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저희가 결국 계산기 써야 돼요. 그죠? 계산기 써야 되는 문제 한 번에 합시다. 벡터의 나눗셈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이 현재 120 더하기 G 90이니까 계산기로 치시면 120 더하기 90에 허수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요 값에다가 전류는 3 더하기 G 이상이니까 3 더하기 4에다가 허수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능을 쳐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얼마의 수치가 나오겠죠? 얼마나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수치가 나올 것인데 얼마나 나오고요?
시프트 2번에 숫자 3번을 누르시면 계산기에서 ANS 우측 방향을 지시하며 R 앵글 세타라고 보죠. 이렇게 해서 눈을 쳐주시면 됩니다. 눈 치시면 대략 0.96 정도 만들 거예요. 0.96 정도 나올 거고요. 세타 마이너스 16.26 정도 나오실 겁니다. 계산기 치시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30. 어디요? 30. 크게. 아, 예, 30 나온 건가? 죄송해요. 30입니다. 30에 갖고 마이너스 16.6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코사인 16.6 치시면 0.6 나올 거예요. 살짝 걸렸어요. 자, 답은 똑같이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